인류 역사상 대역작인 종의 기원의 저자이자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로버트 다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두 기자님은 다윈의 진화론의 영감을 얻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 요거 양보할게요, 우리 정 기자님. 어디냐? 네. 다윈이 과연 어디서 뭘 보고 진화론의 영감을 얻었겠습니까? 나도 아는데 양보하지 말고 동시에 얘기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따라 얘기하려고. 야. 하나, 둘, 셋. 갈라파고스. 맞죠? 다윈이 진화론의 영감을 얻은 곳은 바로 동태평양에 있는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 아, 이 정도면 상식이야. 아, 진짜. 남미 에콰도르 연안에서 960km 떨어진 아주 고립된 곳으로요. 해류와 바람이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식물의 유입이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식하는 동식물들은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 이 섬의 고유종이 됐는데요. 1835년 갈라파고스 제도로 탐험온 다윈이 동식물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식물들을 발견. 종은 변화하며 지리적인 벽이 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만. 다윈은 지리적으로 격리돼 있는 생물종들이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종의 기원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실마리를 찾은 곳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뭐 인류 지성사에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한 곳이니까 전 너무나 가보고 싶어요. 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상징하는 명물이 있습니다. 유명하잖아. 근데 아니, 진짜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아, 이거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게 생겨났을까? 이 바위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연 침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다윈의 아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 에콰도르 환경부의 충격 발표. 갈라파고스의 명물 다윈의 아치가 붕괴됐습니다. 아이고야. 이 다윈의 아치가 오랜 시간의 자연 침식으로 인해 두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윗부분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 결국 다윈의 아치는 두 개의 기둥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저 또한 자연 현상이니까 뭐 그쵸. 우리가. 저것 또한 다윈적인 거죠.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엘니뇨 현상 때문에 거센 태풍이 잦아지게 됐고 이로 인해 침식이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그렇다면 반성해야죠. 그러네. 뿐만 아니라 갈라파고스 제도가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도 인기를 얻자 관광시설과 이주민이 늘어나며 곳곳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인간의 욕심이 다윈의 아치 붕괴를 앞당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저 이쁘고 좋은 데라도 좀 보존할 때는 보존을 해야 될 텐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관광지가 돼버렸구나. 참 우리도 참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길이 없는 곳을 막 찾아다니고 그렇죠. 사람 없는 돈 데서 쓰고 가려고 하고 막상 또 가면 우리가 거기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훼손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참 모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공급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약 10억 톤씩 흡수, 지구의 허파라 불려온 아마존 열대우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이제 더 이상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브라질의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의 무덤이 아닌 이산화탄소의 굴뚝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통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 산소를 배출하는데요. 하지만 나무가 죽으면 이 대사활동이 멈추면서 품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방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아마존 지역의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죽어나가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죠. 그럼 나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된 데에는 불법 벌목, 무분별한 난개발, 그리고 방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축업이 주요 산업인 브라질에서는 고기 소비량이 점차 늘어나자 더 많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열대우림에 불을 질러 목초지로 개간. 자, 그렇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2만 8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자비한 개발과 방화로 인해 최근 2년간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은 17,604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사실 제 심증적으로는 저걸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우리가 모두 의심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부러 화재가 사고로 많이 나니까. 그리고 딱 저렇게 계산된 대로 불 나고 꺼지고. 뭔가 브라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오히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생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브라질도 이제 경제 개발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지구의 환경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기금으로 좀 지원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틀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모가 사라지고 있다. 2014년 세계 스포츠 대회 데이비드 카토와 타우. 어우, 205kg. 아까웠어. 아까웠어. 아우. 밝다 그래도. 근데 표정은 정말 밝죠. 호감이다, 호감이야. 또 춤까지. 더 많은 박수를 받네. 근데 되게 기분 좋아지는 영상이다. 그가 코믹 댄스를 선보인 이유. 조국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데이비드 카토와 타우 선수의 조국은 남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로요. 앞으로 50년 후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섬입니다. 이것도 지구온난화입니까? 아유. 키리바시의 해발 고도는 평균 3, 4m에 불과해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수십 년 안에 지도상에서 사라질 대표적인 지구 온난화 피해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2000년 공항이 있는 섬이 물에 잠기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는데요. 때문에 투발루 주민들은 뉴질랜드 등 인근 국가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21세기 안에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가다간 2050년까지 최소 2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게 남태평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100년 후엔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200년 후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뉴욕 맨하튼의 저지대, 400년 뒤엔 중국 상하이까지 수중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네. 땅이 잠겨버리면 이걸 어떻게... 자기 나라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정해진 미래야. 누구한테 침입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디데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기후 난민의 숫자를 듣고 이게 진짜 난감해요. 이게 어디 진짜 가냐고. 발생한다면 2억 명? 그 혼란과 그 고통은 도대체 얼마 할지 아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 같은데.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 지구의 문제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11위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곳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페루의 마추픽추입니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추픽추는 옛날 잉카인들의 문화가 숨쉬고 있는 곳으로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소중한 인류의 문화유산인 마추픽추가 파괴, 그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관광 산업과 도시 개발로 인해 마추픽추가 훼손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 기념물 기금에서는 마추픽추가 지나친 훼손 위험에 노출됐다며 2010년 감시 대상에 선정. 하지만 2014년 나체로 출입 금지 구역 뛰어다닌 관광객 체포, 2017년 마추픽추 벽에 낙서한 관광객 체포, 2020년 신전 안에서 대변 본 관광객 체포. 왜 저러는 거야? 자, 이렇게 여전히 관광객들에 의한 유적지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네요. 인재네, 인재. 아니 난 진짜 저런 데 가서 어딘가에다 사인펜으로 이름 써놓고 오는 사람들 난 진짜 이해 안 돼요. 이거 페루 정부에서도 철저히 관리 단속을 좀 할 수가 없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페루 당국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엔 시간당 800명, 이후 600명 안팎의 하루당 관광객 수를 제한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관광객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흔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한 곳을 볼 수 있잖아요. 이 페루 정부 역시
1990년 후반 유적진 마추픽추 근처에 호텔, 레스토랑이 있는 관광단지 및 케이블카 건설을 허가했고요. 2000년엔 마추픽추에서 맥주 광고를 촬영하던 도중 크레인이 넘어져 해시계로 사용됐던 안티우아타나 바위가 훼손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와. 심지어 공항은 쿠스코시에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건설될 것입니다. 2019년 페루 재무장관이 관광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근처 지역인 신체로의 국제공항을 개관하는 작업을 시행한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역사 깊은 인류 전체 문화유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약간 전락된 느낌이 좀 드네요. 잘못하면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19, 11일 공개합니다. 세계는 지금 이것 전쟁 중. 미래에서의 부활을 꿈꾸며 냉동인간이 된 사람들. 더 이상 SF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냉동인간에 이어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냉동 이것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에서 나온 씨앗, 바로 종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씨앗은행에서 종자를 얼려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종이 없어질 걸 대비해서 종자를 얼려놓는다 이거죠? 그렇죠. 씨앗은행은 연구나 증식을 목적으로 종자를 중단기적으로 저장하는 시드뱅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드뱅크가 필요한 이유, 현재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지구의 약 2천만 종의 생물 중 매년 약 3만 종의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식량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선진국들은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너도 나도 종자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전자원 확보가 국력에 비례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미래 배추가 멸종됐을 때 다시 배추를 싹 틔울 종자가 없다면 영원히 우리는 배추로 만든 음식은 못 먹는 겁니다. 김치는 영원히 빠이빠이예요. 김치로 예를 드니까 뭔가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배추김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드뱅크는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식물 유전자원과 영양체 자원 총 약 3,000종, 26만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미래가 안 오길 바라면서도 또 이렇게 대비를 했다고 하니까 좀 든든해지기도 하고. 식량 부족도 문제지만 이제 종자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외환 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토종 종자에 대한 소유권이 외국 회사에 넘어가면서 한때 종자 식민지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만 약 1,358억 원입니다. 이건 먹을 거리니까 네. 뺏기고 나서 복원하려는 생각 말고 애초부터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의 주제 있을 때 잘해에 딱 맞는 그렇죠. 부종 중에 하나입니다.